이번 영상은 1월 3주차 추천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이고요. 신세계를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프라인 구매만 가능했었던 면세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서 제가 신세계를 추천드렸었고요. 그거 이외에도 1분기에 굉장히 작년 4분기에 매출액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였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다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혹은 하락장 속에서 지수를 버티지 못하고 소폭 하락한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4차 팬데믹 이후로부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것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회복한 모습이고 앞으로도 회복할 구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요.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 이외에도 호텔신라도 같이 봤었고요. 호텔신라도 정말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그래도 반등한 모습까지는 좋으나 뭐 여기까지 좀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는 더구나 실적이 정말 면세 빼고는 호텔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호텔신라라 좀 마음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면세 쪽으로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게 LG생활건강인데 여기도 역시나 매출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기 위축도 마찬가지고 정말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내려갔는데 이런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쵸? 이런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사드 있을 때가 아마 이렇치고 떨어지지 않았나. 근데 그 증가폭, 그 감소폭만큼 크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 내려간 폭만큼의 어떠한 상승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매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많이 내려갈 만한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갔죠? 그렇게 많이 내려갈 만한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계속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성장의 폭이 깎였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지금 내려온 건데, 저는 좀 과한 공매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같이 손절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몰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동종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대장주 1, 2로 비교한다면 LG생활건강과 이제 아몰레퍼시픽인데, 아몰레퍼시픽의 수익 개선이 조금만 더 이루어진다면 주가상으로는 아몰레퍼시픽도 많이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주봉상,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LG생활건강보다 지금 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몰레퍼시픽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 주가와 비슷한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나 싶고요. 저는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몰레퍼시픽 아무리 생산성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서 에이테크 솔루션이고요. 주가 바닥권 근처에 지금 다가와 있고요. 월봉상으로는 좀 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약간 좀 떠 있죠 여기에. 여기는 일단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재무표도 그나마 제일 괜찮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더 그 매수를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사이에 그 시장이 무너져서 그때는 비싸서 못 샀지만은 지금은 살만한 가격대까지 좀 내려왔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오토 에버 많이 떨어졌네요. 이제 좀 살 기회가 왔네요.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에이테크 솔루션보다는 현대 오토에버를 사야 되는 게 맞고요. 굉장히 지금 밑에까지 내려왔고, 좀 더 내려온다면 정말로 사불문직한 그런 가격대가, 말도 안 되는 가격대가 지금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지분이 좀 정리가 되시거나 좀 포트폴리오상 좀 금액이 좀 정리가 되시는 분들은 현대 오토에버에 넣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물론 배당은 줄었습니다. 배당은 줄었고, 지난해 사상 첫 2조 700 그럼 지금 컨센서스보다 좀 좋게 나왔네요. 근데 영업이익이 좀 다소 안 좋았네요.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이게 좀 올라가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주가에. 뭐 그 수급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일단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팔아서 그리고 그 전에 또 외국인 좀 팔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파네 얘네는.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팔아주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파는 거고, 예, 한동안 같이 사다가 1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팔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 번갈아가면서 팔면서 주가가 쭉쭉쭉쭉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 주가 올리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상당폭 지수가 좀 낮아지면서 효과를 같이 좀 본 것 같고, 효과라고 엄청 그렇고, 어쨌든 현대오토에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 뒤에 추천하는 종목들이 이유가 없어요. 현대오토에버가 대장주기 때문에. 오비고도 제가 정말 싸질 때 한 번씩 매수하셔라. 어쨌든 자율주행 가거나 이러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신규 상장 주고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정말 세력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띄우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이제 알고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오토에버랑 수주한 결합 그 1억도 있고, 또 뭐 견조한 이익 성장도 가능하다고 뭐 신한에서는 봤던 보고서도 12월에 있었네요. 그래서 그쪽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케미칼 같은 동서가 아니라 동성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 포집 이게 아닌가요? 동성 케미컬입니다. 케미칼 아니고 케미컬 이쪽으로 좀 알려졌는데, 최근에 수급이 나빠지면서 당연히 이렇게 좀 약한 종목들은 거래량도 사라지고, 근데 거래량 사라진 것 치고는 기관이 많이 들어왔네요 최근에.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자사주도 9월에 10만 주 취득을 했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아직 4분기 실적도 안 나왔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주가 조금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회사인 동성 화이텍이 또 있죠. 화이텍. 여기가 조금 더 거래량이 좀 더 많고, 최근에 그래도 주가는 거의 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수세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래도 LNG 쪽의 운반선 공급 계약을 맺은 걸로 봐서는 LNG도 요즘에 중요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뉴스 올려준 것 중에 가스터빈 이쪽으로 하면서 LNG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해서 동성 화이텍, 그리고 동성 화이텍을 가지고 있는 동성 케미컬이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동성 케미컬까지 연동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 케미컬을 사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재무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이제 수급상 동성 케미컬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설명 많이 들어 너무 죄송하지만 OCI 오늘 3% 정도 떨어졌고,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죠. 기다려 봐야죠. 매출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올해 과연 이제 업황이 좋게 개선될 것인가, 그 부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고 이렇게 지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뭐 별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물적 분할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뭐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좀 주주들 달래기 위해서 뭐 주당 뭐 현물 배당도 주고 뭐 주식도 주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주주들이 이걸 가지고 기뻐한다든가 이럴 것 같진 않고요. 이 정책을 내고서도 사실 그렇게 크게 반등은 없었어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한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런 발표에서 굉장히 높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노베이션이 올라가지 않는 걸 보니까, 물론 업황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주가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노베이션 주가도 같이 덩달아서 빠지는 것도 있긴 한데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구간은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왜냐면 이제 삼성 SDI를 일단 1%라도 앞서 나갔기 때문에 점유율을, 그 부분에서만으로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외부적인 영향들로 인해서 외부적인 영향들을 받아서 주가가 못 간 케이스라고 판단은 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인내를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너무 절망적인 상황만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차까지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여기도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고, 저도 결국에는 거의 2년, 3년 기다렸던 이 주식이 다시 또 보합으로 와버렸고, 그때 사실 삼성전자가 코로나 맞고 나서 그렇게 돼서 사실 거의 던져버렸거든요. 정말 버거 같은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현대차는 당연히 그런 거 다 예상을 하고 매수를 했고요. 물론 이제 거의 바닥권까지 요 상승 흐름 이 바닥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물타기를 좀 여기서 너무 일찍 물타기를 좀 해버려가지고 주가가 너무 빨리 와버렸고, 거의 9만 원에 샀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여기 현재 주가까지 평단가가 올라와서 좀 아쉽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요 구간까지가 딱 바닥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다 듭니다. 그죠? 그래서 반등이 자꾸 요 구간들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뭐 그래서 저는 꾸준히 더 뭐 여기 평단가로 계속 이렇게 수렴을 하다 보면 상반기에 매수량은 더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판매량이 다시 호조가 되고 쇼티지가 모두 끝나고 나서 판매량이 미친듯이 팔려 나가게 된다면 주가는 정말 많이 나갈 거고, 거기에 수소차 모멘텀과 전기차 모멘텀 그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확신을 갖고 좀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다 보면은 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